차유린 D-1 라이브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차유린 토익에서 차를 맡고 있는 차성희 강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파트 7 독해를 담당하고 있는 써니쌤입니다. You can call me Sunny.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이번 특강 시간에 다루게 될 두 가지 특강의 주제는 일단 저처럼 토익 시험장에 내일 가셔서 어떻게 문제를 순조롭게 200번까지 풀고 올 것인가,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내일 시험 보러 가실 거잖아요. 그죠? 내일 시험장에 가셔서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선택했습니다. 일단 what으로 시작하고 상대방한테 뭐 하라고 요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준비 여러분 하셨어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요런 핸드아웃이 하나 필요하세요. 요런 자료가 하나 필요한데, 그죠? 지금 인터넷으로 라이브로 이 특강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영단기 홈페이지에 라이브 특강 D-1에 들어가시면 해당하는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다 받으셨나요? 연필 준비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저와 함께 8문제를 한번 풀어내실 거니까 제가 일단 제한 시간을 몇 분을 드리겠습니다. 7분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7분 드릴 테니까 한번 정확하게 풀어보시고 조금 있다가 저희가 어떻게 풀었어야 했는가, 어떤 포인트가 있는가 저와 함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7분입니다. 가볼까요? Let's go. 네, 여러분 7분이 됐습니다. 다 푸신 거죠?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일단 8문제에 대한 정답과 해설을 샥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저와 함께 두 가지 포인트만 정리를 좀 하고 가실게요. 일단 저희 오늘 특강의 소 제목 중에 하나가 써니쌤처럼 파트 7 문제를 풀어보자. 자, 저처럼 푼다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시험장에 가서 뭐부터 읽는 걸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는 시험장에 가면 항상 뭐부터 읽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뭐부터 읽으세요? 저랑 같으신가요? 저는 항상 무엇을 먼저 읽는다? 질문을 먼저 읽어둡니다.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지문을 읽어낼 수 있을 거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정확하게. 자, 일단 여기에서 하나 포인트를 잠깐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 질문은 의문문이잖아요. 그죠? 맨 앞에 의문사 뭐 what일 수도 있고 why일 수도 있고, 일단 의문사가 쫙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문장 끝까지 가시면 question mark. 그죠? 의문사가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파트 7은 의문문 문장의 길이가 상당히 뭐한 편이다? 긴 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다 읽고 해석이 되긴 했으나 여러분 질문을 통째로 기억하고 본문에 가실 필요는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러면 질문을 다 읽었는데 그럼 뭘 기억하고 갈 겁니까? 질문 안에서, 의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를 것이다? 키워드. 그래서 키워드를 잘 뽑고 일단 저는 얼로 올라갑니다. 지문으로 가죠. 그래서 지문으로 가서 여러분 모든 그 지문에 있는 문장을 한 문장씩 정확하게 꼼꼼하게 천천히 해석하기에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렇다고 뭐 어느 문장을 읽고 어느 건 안 읽어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일단 스토리를 따라가야 할 거니까 모든 문장을 읽어는 내시되, 어떤 문장은 빨리 크게 읽는다는 건 누가 뭐 했다는 얘기구나, 주어 동사 위주로 빨리빨리 읽어 가다가 저희가 아까 읽었던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키워드가 있는 문장을 만날 수 있죠. 자, 만나는 그 순간 그 문장은 어떻게 꼼꼼하고 정확하게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정확하게 읽어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읽어놨어요. 그랬더니 아까 맞다. 아까 내가 읽었던 문제에 대한 정답이 뭔지 알 것 같은 순간이 오시면 당연히 그때는 어디로 이동하셔야 되나요? 아까 읽었던 질문의 아래에 있는 A, B, C, D에 어디로 이동합니다? 보기로 이동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A를 읽어봤더니 답이 아니네. 탈락. 그렇죠? B를 읽었더니 B도 답이 아니네. 탈락. C도 아니야. 그러니까 답을 몇 번으로 간다? D번. 자, 일단 순서를 잘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순서를 잘 잡고 문제를 풀어주셔야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48문제죠. 몇 번부터? 153번부터 300번이래요. 153번부터 200번까지 순조롭게 다 풀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스텝 넘버 1, 무엇을 먼저 읽자? 질문을 먼저 읽자. 스텝 넘버 2, 어디로 갑니다? 지문으로 이동합니다. 스텝 넘버 3, 남아있는 거 하나. 뭐 확인합니다? 보기를 확인하자.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자, 오늘 특강의 두 번째 주제가 뭐였었냐면, 아까 요구 요청사항 문제 아시죠? 내일 시험장에 가셔도 꼭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꼭 만나게 되시는 요구 요청사항 문제를 다 맞아봅시다. 워낙 빈출이거든요.
워낙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what으로 시작하는 요구 요청사항 문제는 여러분 요구하고 요청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할까요? 당연히 글을 쓴 사람이 하죠. 글쓴이가 누구한테 요청을 할까요?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이 글을 읽는 사람을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할까? 정의를 뭐라고 한다? 독자한테 뭐뭐 하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우리말로 그렇죠? 요구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해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번에 샥 다 정리를 한번 이참에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는 문제가 요구 요청사항 문제이고 자, 요구 요청사항 문제는 보통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기본 패턴을 한번 볼까요? 기본. A가 B한테 뭐 하라고 요구합니까? 보이세요? 자, 지금 인터넷 앞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실래요? 자, 첫 번째 기본입니다. What does A ask B to do?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질문. 여러분, 저희가 시험장에 가서 가장 많이 만나는 지문의 유형이 뭔지 아세요? 지문의 유형. 기사일까요? 기사는 아니세요. 기사가 물론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느 달 특히나 대부분의 경우 제일 많이 만나는 지문은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은 당연히 뭐이다? 편지와 이메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말을 꺼낸 이유가 저희가 편지와 이메일은 누구하고 누가 있을까요? 편지를 쓴 이 사람을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발신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읽어야 하는 혹은 이 편지를 받는 누가 있다? 수신자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잠깐만 하면 아까 A가 B한테 뭐 하라고 요구합니까? 이런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때 A가 바로 누구일 것이다? 발신자입니다. 이 글을 쓴 발신자가 B 누구라고요? 수신자한테 뭐 하라고 부탁하더냐 요구하더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를 무슨 문제라 부를 것이다? 요청하는 문제. 자, 그러면 요 문제가 항상 요렇게만 잡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어떻게 변형이 가능하냐면 두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변형은 위에 있는 거를 그냥 무슨태로 바꿨을 뿐이다. 보이세요? 수동태. 그렇죠. 여러분 A가 B한테 부탁하면 B는 당연히 뭐뭐 하라고 요구를 뭐 하는 거? 요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패턴이 뭐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다만 문법적으로 What is be asked? 라는 의미로 비동사 플러스 PP가 왔을 거니까 무슨 태가 됩니다? 수동이네요. 괜찮으세요? 그렇죠? 수동으로만 바뀌었지 다른 거는 이상하지 않다. 자, 그래서 수동으로 바뀌었다. 그 포인트만 일단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형 두 번째는요. 그럼 토익은 특히나 파트 7 같은 경우는 paraphrasing을 너무 잘해요. 대부분의 경우 paraphrasing은 뭘 갖고 합니다? 동의어를 갖고 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문제도 paraphrasing 합니다. 요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제 말은 ask라는 동사만 쓰지 않겠죠. 그죠? 그럼 ask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ask 요구 요청하다. 지금부터 가장 많이 쓰는 6가지를 한번 저와 함께 정리해 보세요. 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요구하다, 요청하다. 제가 요 자리에 같이 쓸 거니까 같이 뭐로 갑니다? PP로 한번 써볼게요. PP로. 자, 그럼 R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요구, 요청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가 첫 번째 뭐가 있다? required.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A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또 그런 말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하면 좋다고 조언을 하면서 요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언을 하다. A로 시작하는 동사, 우리 다 알고 있는 동사 맞는데 뭐라고 할까요? advised. 괜찮으세요? 괜찮죠? 자, 그리고 I는 이 단어가 항상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편협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단어를 그냥 항상 초대하다라고만 보시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뭐뭐 해달라고 뭐 하는 거다? 권고하다라는 의미로도 토익이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초대하다라는 의미가 되지요. 하지만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권고하다 혹은 지금 얘기했던 요청하다라는 의미로까지 쓰이는 무슨 단어가 있습니다? invited. 자, 3개 잡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동사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하시면 좋다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다고 용기를 북돋아 드리면서 하라고 권장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의 권장하다, 요청하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는 뭐로 갑니다? encouraged. 이 동사 많이 좋아해요. 토익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있는 T는요. 진짜 심플하게 갈까요? 제가 상대방한테 이거 해달라고 그냥 뭐 하면 될까요? 말하시면 돼요. 그렇죠? 말을 함으로써 요구할 수도 있을 거니까 저희가 지금 PP로 맞춰 쓰고 있는 와중에 tell 말고 PP는 뭐로 쓰겠다? told. 괜찮으십니까? 자, 마지막에 있는 I 하나 남았네요. I 뭐 할까요? 회사가 직원들한테 이거 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죠.
지시하면서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동사까지 정리가 되면 좋습니다. instructed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러한 꼴로 생긴 문제들이 잡히면 그냥 이 문제는 무슨 문제겠거니? 요구 요청사항 문제겠거니. 대부분의 경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은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제일 높아요. 물론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문제는 마지막에 많이 걸린다. 잊지 말아주시고 제가 여기서 추가 포인트 하나만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저희가 아까 B는 대부분의 경우 누구일 것이다? 글을 읽어야 하는 독자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주 간혹가다 B가 독자가 아니고 제 누가 나온다? 3자의 인물의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꼭 이 제3자가 누구인가 기억해 주세요. 즉 제 말은 아까 우리가 질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 수도 있을 거니까 제3자 이름은 뭐가 될 확률이 있다? 키워드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다. 됐죠? 요것만 하나 주의할게요. 자, 그러면 요런 문제가 뜬다. 요거 요청사항 문제가 뜨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정리할 건 뭐냐면 정답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죠. 그렇죠? 질문만 볼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정답으로 가면 여러분 보통의 경우 지문에서 저희가 지문은 보통 상중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상부분, 서론, 중, 본문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에 하부분이 있으면 그럼 파트 7이 어려운 게 사실은 무조건입니다. 100%입니다. 이런 말은 가능하지 않으세요. 즉 요구 요청사항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에 답이 있다 라고 제가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에 답이 있을 확률은 가장 높을 것이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미리 불러보세요. 어딜까요? 그렇죠? 하부분에 답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기는 해요. 물론 상에 나올 수도 있죠. 중에 나올 확률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건 어디일 것이다? 하부분이 제일 높아요. 그런 것도 일단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부분에 보시면 요러한 표현들 위주로 잘 보시면 진짜 좋으세요. 어떤 표현? 자, 일단 1번부터 please 명령문 뒤에 이거 해주세요. 괜찮죠? 자, 2번에 가니까 아까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동사 요구 요청하다 ask과의 동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자, 3번에 가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부탁하네요. could you?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4번도 마찬가지죠. would it be possible? 당신이 이거 하는 거 가능하신가요? 물어본다기보다는 해달라고 요구할 때, 부탁할 때 완곡하게 부탁할 때 혹은 정중하게 부탁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5번도 사실은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면 이거 해주실 수 있는가 없는가 제가 뭐 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아니에요. 궁금한 게 아니고 그걸 해달라고 요구 요청하는 거. 자, 마지막은 6번입니다. 이거 해주실 수 있으면 제가 상당히 뭐 하겠다? 고맙게 여기겠다. 보이시죠? appreciate it. 됐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수업 중에도 얘기를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면 틀림없으나 이것만 그냥 이렇게 따로 떼어서 외우기에는 사실 힘드실 수도 있으세요. 여러분 저희가 비즈니스 잉글리시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다가 새로 나온 안내 책자 있으면 안내 책자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요청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안내 책자 있으면 보내주세요. 여러분 안내 책자. 예를 들어 저희 차유린 토익입니다. 그죠? 차유린 토익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안내 책자를 뭐라 부르면 될까요? brochure.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실제로 한번 부탁하는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할 거니까 send me 방금 얘기했던 안내 책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brochure.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 문구를 넣어서 여러분도 집에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영어 학습 방법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쓰시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 한번 내 입으로 직접 내뱉어 보겠다. 됐죠? 의미가 있는 뭔가를 넣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자, 그럼 1번부터 갑시다. 상대방한테 부탁합니다. 요구합니다. 저한테 브로셔 좀 보내주세요. please 명령문이죠. 같이 할까요? 뭐라고? Please send me a brochure.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앞에서 정리했던 ask 같은 동사를 이용할 수 있다. 여러분, 부탁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I ask. 누가 보내야 하죠? 상대방이 보낼 거니까 you to send me a brochure.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아까 물어보는 것처럼 부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Could you send me a brochure? 그리고 would 괜찮죠?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send me a brochure?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5번하고 6번 두 개 남았습니다. 5번. 이거 해주실 수 있는가 없는가 궁금합니다. 궁금한 표현이 뭘까요? I am wondering if you could send me a brochure. 자, 마지막 고맙다까지 가셔야죠. 제가 이거 해주실 수 있으면 상당히 고맙게 여기겠다.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send me a brochure.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오늘 정리했던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요구 요청사항 문제였고 해당하는 거에 대한 핵심 단서 표현은 보통 하부분에 있는 이런 표현 언저리에 답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저희가 한번 문제를 한번 8문제 풀러가 볼까요? 네, 자 이제부터 저희가 문제를 한번 풀러가는 거죠. 자, 1번 문제부터 갈 거고 첫 번째 지문 맨 왼쪽에 상단 부분에 가시면 우리가 읽어야 하는 지문이 노티스 공고 공지입니다. 자, 일단 지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번 문제부터 가시는 거죠. 1번에 갔더니 according to the notice, 노티스에 따르면 왜 new policy, 새로운 방침이 implemented, 시행이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according 이런 거 안 쳤잖아요. 그죠? 다 빼잖아요. been 이런 거 뺀 거 보이시나요? 아니 동그라미 어디다 친 거야? 동그라미는 아까 저희가 질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를 뭐라 부른다? 키워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친 얘네가 바로 이 해당하는 질문에 뭐라고요? 키워드이네요. 그럼 저는 새로운 방침 뭔가 실시하나 보다 왜 하나 나한테 물어봤다를 기억하시고 본문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본문으로 가죠. 자, 본문에 갔더니 제목이 있으면 제목은 읽어주세요. 시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맨 위에 Albuquerque Inn. 내가 모르는 일단 호텔 이름 나왔고 그리고 attention. 누구 보고 보라고 붙인 공지입니다. 해당하는 이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들. 괜찮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가시는 거죠. Since purchasing toiletry items for guest rooms. 게스트룸에 구비해 둬야 하는 어떤 욕실 용품을 purchasing, 구매하는 게 takes up a large part,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of the hotel's budget, 호텔의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since, 때문에 뒤에 있는 the management staff at the Albuquerque Inn의 경영진들은 has made a decision, 이런 결정을 내렸대요. 뭐 하는 결정? 내용은 to no longer, 더 이상은 제공하지 않겠답니다. 무엇을? complimentary 라고 하면 무료죠. 아까 얘기했던 toiletry items, 욕실용품. 예를 들어 보면 뭐 such as 샴푸, 그리고 계속 뭐 로션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일단 잠깐. 난 아까 1번 문제 읽었고 왜 이런 걸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알 것 같아요. 너무나 이거 사는데 드는 비용이 뭐해서? 많아서. 그죠? 너무나 많은 예산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 얘기한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돈이 드니까 그 돈을 뭐 하려고 경비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A번부터 확인하죠. A번. 뭐 하기 위해서? 이 동사는 워낙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attract.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얘기죠. 그렇죠? 뒤에 있는 더 많은 숫자의 호텔 게스트들을 해당하는 이 호텔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잠깐만요. 아까 본문의 내용은 분명히 뭐였었냐면 이제까지 무료로 주던 욕실용품을 안 주겠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더 많이 줘야 더 많이 끌어들일 텐데 이거는 해당하는 지문에 읽었던 내용하고 뭐하다? 상치가 되네요. A번일 리 없나? A번일 리가 없어요. A번 탈락. 자, B번에 가면 to improve, 개선하기 위해서 괜찮나요? 무엇을 개선한다? working condition. 근무 환경, 누구를 위한 근무 환경? 호텔 직원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 아까 본 바에 따르면 호텔 직원들의 뭐 근무 환경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럴 거니까 이런 얘기 한 적도 없네. 이것도 아니네. 자, C번. 자, 맨 앞에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 할 필요? need for room.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읽은 바에 따르면 해당하는 방을 수리한다? 복구한다?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든가 없든가? 저는 사실 그런 거 읽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읽은 바에 따른 내용상 이런 말 나온 적 없다. 자, 그럼 당연히 답은 몇 번으로 간다? D번이겠군요. 자, D번이 근데 맞는 거 확인을 할게요. To save. 절약하기 위해서 무엇을? operating. 그죠? 아까 우리 왜 호텔 같은 것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죠. 운영에 드는 expenditure라고 하면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이고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본 게 바로 그거잖아요. 워낙 많은 부분을 그죠? 예산에 차지하기 때문에 요거 줄여서 뭐 하겠다? 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네요. 그러므로 1번의 정답은 뭐가 좋다? D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번 문제 풀었으니까 몇 번으로 넘어가나요? 당연히 2번 문제로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2번에 가니까 여러분 쭉 읽어봤어. What are hotel employees advised to do? 보인다.
뭐가 보이세요? 아까 저희가 내일 가서 꼭 만나게 되실 거예요. 워낙 빈출이다 보니까, 그죠? 상대방한테 뭐 하라고 요구, 요청, 제안, 부탁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아까 글을 읽어야 하는 호텔 직원들이 중간에 나와 있고, 아까 요구하다, 요청하다 동사가 ask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는 것처럼 모두 가능하다? 어드바이스도 가능하다. 그죠? 그렇다면 요구 요청 사항은 문제구나.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중에서 첫 번째 문단 다 읽어놨어요. 남아있는 건 몇 번째 문단만? 두 번째, 마지막 문단 어딘가에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럼 저희는 일단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자, most guests, 대부분의 게스트들은 only use a small amount. 작은 양만 씁니다. 무엇에? Of these products. 아까 얘기했던 욕실용품이겠죠. 그죠?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가면 이걸 다 쓰고 오진 않으니까 적은 양만 쓰고, 그리고 가서 and they end up 뭐 하는 걸로 결국 끝이 나더라? Getting thrown away. 여기서의 they라는 건 그 욕실용품은 쓰다 만 거니까 결국은 버려지고 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please remind them. 그들한테 꼭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여기서 them이라는 건 호텔 게스트분들께 that unless requested 요청하지 않으신다면 bathroom에는 즉 욕실에는 무엇만 구비가 될 겁니다. with bath 맨 끝에 있는 단어 보이세요? soap. 그죠? 우리가 욕실에 이 해당하는 호텔에 투숙을 했고 욕실에 가면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는 건 뭐밖에 없다? soap. 비누밖에 없을 거래요. 비누만 있을 거래요. 자, 그런데 만약에 게스트분께서 need any of the other 아까 얘기했던 소ap 외에 다른 욕실 용품을 필요하신다면 they should call the front desk. 일단 전화 주시면 욕실 객실 담당하시는 housekeeping 스텝이 직접 그거를 방으로 뭐 해줄 것이다? 가져다 드릴 거래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Please inform guests. 게스트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방침 about this policy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데 언제 알려주시면 될까요? When they check in. 여러분과 함께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할 때 저희 회사, 저희 호텔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라는 걸 꼭 알려주시라고. 그렇죠. Please. 우리 이런 것들 항상 염두에 두기로 한 거 맞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저는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일단 A번부터 갈게요. A번. 괜찮을까요? Provide guest. 게스트한테 제공합니다. 무엇을? with ER을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잡지라는 말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땡. 이거 제공하러 한 적 없잖아요. 그죠? 땡이에요. 자, B번에 가면 tell guest. 게스트한테 알려라. 그들이 뭐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욕실용품을 뭐 할 수도 있다? 요청할 수도 있다. 아까 그게 나온 거 맞잖아요. 그죠? 일단은 bathroom에 가면 뭐밖에 없다? 비누밖에 없긴 하지만 필요하면 요청하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갖다는 드릴 수 있다라는 이런 사항을 게스트한테 inform하라고 나온 걸 tell 하라고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럴 거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마킹이 됩니다. B번 가시면 되네요. 되셨나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저희가 두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 풀러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앞에 거보다 약간 길었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장에 가서 가장 많이 만나는 질문은 당연히 뭐일 것이다? 편지나 이메일. 그죠? 자, 그러면 샤킨 일단 지문을 받고 읽지 않을 거예요. 이걸 먼저 읽는 게 아니고 아까 순서에 따르면 뭘 먼저 보자고요?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is email? 보이시죠? 보통 첫 번째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와중에 제 1위가 바로 해당하는 지문에 무엇을 묻는 문제입니다. 목적,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글의 목적이나 주제는 어디에 드러나는 경향을 보일까요? 첫 번째 문단. 상중하 중에서 상부분에 드러날 확률이 가장 높기는 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이메일로 가셔야죠. 이메일로 가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이런 지문을 만나면 자, 맨 위에 보면 날짜, 누가 누구한테 썼고 그리고 subject, 무슨 건에 관한 얘기다. 혹시 이런 부분을 다 읽어보시나요? 어떠시나요? 읽어보세요. 사실 날짜 되게 중요해요. 이메일 쓴 날짜와 연관해서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메일 쓴 날짜도 꼼꼼히 보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 이메일의 주소 같은 거 확인하시나요? 확인을 하시면 좋으세요. 확인하세요. 확인하시되 여기에서 골뱅이를 기준으로 어디만 보시면 된다? 뒤만 보시면 되세요. 뒤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여기를 한번 봐보시면 뒤에가 똑같네요. 그죠? 뒤에가 똑같다는 건 해당하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뭐 하는 사람일 것이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일 것이다. 그런 정보를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실은 맨 앞에 보시면 누구한테 썼다라는 거 사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Dear 누구한테? Coworkers. 직장 동료 여러분께.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문제를 풀러온 거죠. 첫 번째 문제가 해당하는 이 이메일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은 회사 직장 동료한테 이메일을 보낸 목적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문단의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죠. 저기는 아직 어떤 내용, 맞다. 여러분 아까 푸셨죠? 푸셨으니까 알고는 계시겠지만, 자, 일단 짐짓 모르는 체하고 한번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 볼게요. 자, 첫 문장에 갔더니 I work in the office furniture division. 보이세요? 자기소개하는 거 보이십니까? 저는 여기 부서에서 근무합니다. 같은 회사여도 부서명을 일러주고 있네요. 저는 사무기구 아니죠. 사무가구, 그쵸? 가구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제 부서 직원들이 지금 현재 뭐 하는 중이다? 디자이닝 중인데 여러분 이 단어 완전 중요한 단어 맞죠? customize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면 될까? 주문 제작된, 그렇죠? 현재 주문 제작된 사무 가구를 제작 중에 혹은 디자인하고 있는 중인데 이 가구가 아무나를 위한 게 아니고 for 누구를 위한 가구를 지금 디자인 중에 있다? 키가 큰 사람들을 위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 자기 부서는 어디고 여러분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고 해도요. 다른 부서 사람을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죠? 그럴 거니까 같은 회사 직장 동료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일단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면 시작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문장에 가니까 Most office furniture on the market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무 가구는 is made for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이런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who are between 5 and 6 feet tall. 사실 여기서 멈칫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센티미터를 쓰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게 도대체 몇 센치라는 거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답이 안 나올 리는 없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평균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가구가 제작이 됐나 보다라고 넘기실 수만 있으면 되세요. 됐죠? 보통 뭐 152부터 한 182까지인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갔더니 What we believe that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although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가구가 사용이 가능하긴 하다. 편안하게 누구에 의해서 by people over 6 feet tall. 이 사람들 되게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180이 넘는 사람들한테도 사실 뭐 사용이 안 될 건 없으나 그죠? 하지만 there is 여전히 a great need. 상당한 수요가 있대요. For furniture, 이런 가구에 대한 made especially for people. 그죠? 보통의 사람 키가 크면 모두 길 것이다. 다리가 길겠죠. 아무튼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사람들을 위한 이런 특별히 제작된 가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건 틀림없다. 답이 나오세요? 아직 첫 번째 문단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도대체 뭔 말을 하려는 건가? 아직 정확하게 안 나타났으면 계속 좀 읽어보죠. 아직 첫 문단이 끝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이런 가구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보니까 as of right now 지금 현재 we have 저희가 3 pieces of furniture 세 가구를 가지고 있대요. 어디에? In the development phase.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세 점의 가구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뭐라고? Computer desk, an office chair, and a conference table. 예를 들어주네. 이러한 가구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before these pieces of furniture 이 해당하는 가구가 undergo consumer testing. 뭘 거치기 전에? 소비자의 점검 혹은 테스팅을 거치기 전에. 여러분, 신제품을 어느 회사가 개발을 하면 보통 출시하기 전에 뭐 한다? 그죠? 지금처럼 consumer testing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짜로 이런 거 하기 전에 we'd like to 저희가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conduct 실시한다는 얘기죠. 무엇을? informal한 공식적이진 않지만 evaluation 뭔가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데 이걸 누구한테 받아보고 싶다? 당연히 저희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글을 읽을 때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 문장을 완전히 잘 읽어요. 왜냐? 이런 거를 그냥 쓰는 법이 없을 거니까. 자, 지금 보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보이십니까? Therefore.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야 라고 알려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는 단어죠.
자, therefore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therefore의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therefore 뒤에 보니까 I'm hoping, 제가 원하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아, 이래 갖고 이 편지를 썼구나. 이래 갖고 이 이메일을 직원들, 직장 동료한테 보냈구나. All of our employees, 저희 모든 직원분들께서 다만 조건이 있네요. 그냥 아무 직원이 아니고 over 6 feet tall, 보이세요? 6feet, 아까 얘기했던 키가 큰 직원분들께서 would volunteer, 자원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할 수 있도록 to participate in a brief, 간략하게 저희가 뭘 가질 예정이다?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언제 할 거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메일을 보낸 이유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앞으로 개발 중에 있는 어떤 그 사무용품 가구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단 비공식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미리 하기 위해서. 자, 그럼 그런 보기가 있으면 정답으로 갈 거니까 자, A번부터 확인하셔야죠. 저희가 뭐 A를 건너뛰고 B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자, A번 갑니다. To invite suggestions, 제안을 받기 위해서, 요청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새로운 research, 연구 계획안 이런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이러면 안 나왔는데 A번 땡. 자, 그다음 B번에 맨 앞에가 뽑기 위해서 누구를? 아까 직원한테 쓴 게 맞는데 이상한 거 없죠, 아직까지는. 그죠? 혹시 뒤에가 또 이상할 수도 있어요. 자, 뒤에 보니까 to 뭐 하기 위한 직원입니까? 제품을,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알고 계셨나요? 중요한 단어거든요. 단어를 모르면 파트 7은 정답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assess 한다라는 건 뒤에 있는 어떤 뭔가를 뭐 하는 거다? 평가하다예요. 잠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계속 봤던 단어가 평가하다, evaluation. 그렇죠? evaluate과 동의어로 유명한 단어가 바로 뭐다? assess. 여러분, 방금 저희가 읽은 바에 따르면 해당하는 의미를 썼던 목적이 뭐였어요? 상대방 키가 큰 직원들한테 자원하셔서 volunteer 하셔서 저희가 개발 중에 있는 새 가구, 오피스 가구를 뭐 해달라? 평가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자원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거니까 B번이 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답을 몇 번으로 갑니다? B번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CD 헷갈리시면 안 되죠. 자, C번에 보시면 consumer란 얘기가 나온 적은 있죠. 소비자 어떤 연구의 결과, 잠깐 소비자 평가를 앞으로 받을 거라고는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온 적은 있지만 살짝 평가를 했다고 했어요. 아직 한 건 아니죠. 그죠? 이거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을 리도 없다라는,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아닐 거라는 거. C번 엄해요. C번 아니고. 자, D번은 여러분 앞만 보시고 D번을 안 쓰셨기를 바래요. 직원들한테 서베이를 하는 거 괜찮다고 느끼실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뒤에 무엇에 관해서까지 보셨나? 이거 답을 쓰신 분들? 오답으로 이걸 고르신 분들? 뒤에 보니까 work, 또 나옵니다. environment, 뭐라고 하면 될까? 작업 환경. 작업 환경이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럴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어요? B번 이거밖에 없네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됐고 첫 번째 문단이 약간 길어서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이동하죠. 자, 4번이에요. 자, 4번에 가면 여러분 사람 이름 보이세요? 미스터 반더캠프라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저희가 지금 이거 이메일인 거 맞죠? 제가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지금처럼 이메일이나 편지가 나오면 문제 안에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이럴 때 중요한 거, 이 사람 이름을 그냥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물어볼게요. 편지나 이메일은 기본적으로 몇 사람이 등장한다? 두 사람. 누구와 누구라고 정의해야 한다? 쓴 사람, 발신자, 받는 사람, 수신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수신자인가 발신자인가 혹은 제3자인가 제3의 인물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지문으로 가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스터 V 씨,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었을까? 제가 사실 맨 위에 가시면 쭉쭉 있는 와중에 이 사람 이름은 무슨 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from 칸이죠. 즉 다시 얘기하면 이 해당하는 이메일을 쓴 사람이죠. 여러분, 이 편지는, 이 이메일은 이 사람이 썼잖아요. 미스터 반더캠프가. 그러면 본문에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무슨 귀여운 척 할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내가 쓴 거니까 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1인칭 뭐로 간다? I로 지칭이 될 거예요. 여기서 I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항상 나는, 1인칭은 나를 포함한 우리 회사일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나의 부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해서 1인칭에 다른 거 있잖아요. 모두 가능하다.
위도 된다라는 거. 항상 지금처럼 사람 이름이 나오면 지금처럼 I나 위로 갈 수도 있고 U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제3자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읽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두 번째 문단으로 갔나요? 자, 읽어보죠. The evaluation session. 아까 얘기했던 평가 그 시간은 어디에서 열린다고 쭉 나와 있네요. 저한테 두 번째 문제가 어디냐고 물어봤으면 잘 읽으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구나 크게 일단 하고 넘어갈 수 있죠. 우리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읽을 거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 단어에 저는 눈이 번쩍 뜨입니다. 위. 아까 위가 되게 중요했는데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거 물어봤으니까. 자, 그럼 저희는 we want, 저희가 원하는 거, 우리 지원자들이 이거 하기를 원하는데 뒤에 보이십니까? to provide, 뭐 하기를 원한다, 뭘 제공하기를 feedback. 여러분, 피드백이 바로 뭔데요? 정보예요. 어떤 거 쓰고 나서 해보고 나서 이게 어떻다 저떻다 정보를 주는 거. 피드백을 해주기를 원한다. 각 뭐에 대한 on each piece of furniture, 무엇에 대한 comfort level 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편안함의 수준? 얼마나 편안한가? 일단 직접 써보시고 편해요 안 편해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시고 and니까 두 번째 거 나오죠. 두 번째 ease of use 얼마나 사용이 용이한가? 편한가? 사용의 정도의 편안함. 하나가 더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in addition 세 번째 거죠. 게다가 we are very curious 상당히 궁금하대요. 뭐 하려고? To learn. 이거인지 아닌지 알고 싶기가 되게 알고 싶어 한다. 그럼 이제 그 마지막으로 뭘 궁금해했냐면 these new pieces 새로 나올 이 가구가 sharply 상당히 여러분 이 단어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distinguished 뭐 한다?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된다. 지금 현재 시중에 벌써 나와 있는 다른 가구와 얼마나 차별이 되는 가 그럼 차별이 되려면 비슷하면 차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비슷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한다? 저희 회사 제품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어요. 그렇죠? 독창성이 있어야만 뭐 할 수 있다? 차별화가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읽은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이 얻기를 원하는 정보는 첫 번째가 뭐다? 해당하는 제품의 comfort level. 그렇죠? 얼마나 편안한가? 두 번째는 뭐라고? ease of use. 얼마나 사용이 편한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바로 다른 회사 제품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자, 그러면 A번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availability 중요한 단어 맞죠? 이용 가능한가? 살 수 있는가? 뒤에 있는 product evaluation 랩실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용 가능함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계속 evaluation만 본 거 맞아요. 프로덕트, 제품이라는 얘기 계속 본 거 맞아요. 그런데 evaluation 랩실을 언제 이용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없다? 이런 정보 알기를 원했다? 그건 아니죠. 랩실에서 한다고 나온 적은 있지만 장소로 언급이 됐을 뿐이지 이거 이용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 B번은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단어 또 중요하네요. 맨 앞에 있는 단어 보이십니까? durability 뭐라고 하면 될까요? 내구성, 튼튼함. 그렇죠? 뒤에 있는 무엇에 어떤 특정 제품의 내구성이 있는 거. 잠깐만요. 헷갈릴 소지가 잠깐 있는데 저 다시 한번 갈게요. 아까 본문에서 첫 번째는 편안함, 사용의 용이성,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독창성이라고 나온 적은 있지만 직원분들 보고 직접 써보고 얼마나 튼튼한가를 가려내달라고 한 적은 있다 없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뒤에 있는 specific type of product 완전 좋아요. 하지만 어떤 단어는 나온 적이 없어서 durability 내구성 이 말이 없기 때문에 B번도 땡. 자, 그럼 이제 C번입니다. C번의 맨 앞에 있는 이 단어만 아신다면 C번이 답이라는 거 간단하게 도출이 가능하세요. 그럼 아까 제가 독창해야만 뭔가 다른 회사 제품하고 뭐 할 수 있다? 차별화가 이뤄진다. 그래서 독창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 Uniqueness of some office furniture. 괜찮으시죠? 그렇죠. 그럴 거니까 정답은 C.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가격 얘기는 너무 엄하니까 저희가 언급할 값어치가 없네요. 자, 그 다음 한 문제가 더 남았어요. 그죠? 자, 5번. 여러분 5번 문제 가시면 이 문제가 바로 아까 써니쌤이 얘기했던 무슨 문제입니다? 요구 요청사항 문제. 어떤 단어를 보아하니 그렇습니다. encouraged 이 단어 보니까 그죠? 상대방 직원한테 관심이 있는 직원분들은 뭐 하라고 요구받았습니까? 마지막 문단 남은 거 맞나요? 그죠? 한 문단 남아 있습니다. 글로 이동하셔야죠. 당연히. 자, 일단 이동할게요. 같이 할게요. If you are willing to help 도움 주실 의향이 있으시고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이 가구들을 evaluate 그죠? 뭐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volunteer 자원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please 보이십니까?
중요한 단어죠. 저희가 요구 요청 사항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정답의 근거로 많이 잡는 it's가 그 표현이 바로 please 명령문일 거니까. 요게 답이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뒤에 보니까 contact Kathy한테 연락하시고 이 사람 누군가요? Our product evaluation 담당자이고 어떻게 연락하시면 된다고요? At extension 314 보이세요? 뭐 하라고 했어요? 관심 있으면 이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어떻게 연락하세요? 방법은 전화 주시면 돼요. 구내 내선 번호일 거니까 구내 내선 번호 extension. 자, 그러면 A번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Read the product description. 제품 설명서를 읽어라. 엉뚱하죠. 그런 말 나온 적 없네. 자, B번에 온라인 서베이를 작성해 주세요. 아니. 이것도 아니죠.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는 건데. 그리고 C번, 연락을 하긴 하네요. 그죠? 그러나 문제가 아까 여기 어디에도 이 사람의 무슨 주소가 나온 적은 없다? 이메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연락하는 방법이 이메일도 아닐 거니까 이것도 땡. 자, 그러면 남아있는 보기 D번밖에 없어요. D번, make 뭐 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시면 됩니다. 괜찮네요. 아까 extension 줬으니까 구내 내선 번호를 이용해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 두 번째 지문 마지막 문제까지 갔고요. 자, 이제 드디어 힘을 내세요. 힘드시죠? 저희가 지금 8문제 해설하는데 시간이 꽤나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장에 가면 48문제 푸는데 얼마나 진이 빠질까요? 시험 다 끝나고 나면 진짜 기진맥진하시죠. 제가 이해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내일 시험을 좀 잘 보기 위해서 조금만 더 힘을 한번 내보고. 자, 마지막 지문 가면 이메일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다 했던 이메일.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제로 이동할까요? 첫 번째 문제 봤더니 왜? 요 단어 보이시죠? 특이한 단어니까 일단 키워드 괜찮을 것 같고 EPEA가 맨 마지막에 있는 drill. drill. 이거를 왜 계획했습니까? 일단 나는 EPEA 받고 drill 이란 단어도 되게 특이한 것 같으니까 일단 두 단어를 키워드로 잡고 본문으로 그쵸? 이동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 가죠. 첫 번째 문단에 갖고 제가 아까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메일이 나오면 이메일 주소를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다만 보실 거면 골뱅이 기준으로 어디를 보자? 뒤를 보자. 자, 뒤를 봤더니 똑같은 회사명이 나왔을 거니까 같은 회사 직장 동료가 폴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이네요. 그리고 해당하는 회사의 이름이 보통 회사 이름도 좀 알 수 있어요. Ackerman Industries인가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날짜 나와 있고 아래에 있는 subject 칸에 갔더니 여러분 이래서 drill이란 말이 나오는군요. Electricity saving, 전기 절약하는 이렇게 나올 때 drill은 뭐라고 번역한다?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여름에 그죠? 워낙 폭염이 심하면 전기 절약하는 훈련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폴이라는 사람이 전 직원한테 쓴 이메일입니다. 저희가 아까 키워드를 뽑아놨던 건 EPEA였고 drill. 자, 그럼 아직 저희는 본문은 안 갔거든요. 그죠? 자, 본문으로 가보죠. 자, 첫 번째 갔더니 electricity providers, 전기를 공급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이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자, 전기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어디에 공급하나 봤더니 for Eastern Alaska. 그리고 나서 괄호 하나 EPEA. 해당하는 알래스카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업체인 EPEA가 뭐 할 것이다? will conduct an electricity saving drill. 아까 제목에서 봤던 전기 절약하는 훈련을 on Friday, 금요일 날 몇 시부터? 11시부터 몇 시까지? 12시 15분까지 할 예정이래요. 이거를 이 회사 직원들한테 지금 알리고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첫 문제는 이걸 왜 하냐고 였었는데, 자,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문장이 this drill, 이 훈련은 will help, 도와줄 거예요. The utility provider가 뒤에 있는 거 하는 걸 도와주대요. 여러분 잠깐만요. 해당하는 훈련을 하면 뒤에 있는 utility provider가 사실 아까 봤었던 누구에 해당할까요? 그죠? EP인 거 맞죠? 전기를 공급하는 이 업체가 이 업체로 하여금 evaluate, 평가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뭘 평가한대요? Its ability,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여러분 이 능력은 뭐 하는 능력입니까? 뒤에서 소개를 하네요. 뒤에서 보충 설명을 하네요. To prevent, 막을 수 있는 능력. Total power 뭐라고? Shut
down. 우리가 보통 전력 소비가 되게 많은 아까 제가 여름 뭐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워낙 전력 소비가 많으면 가끔 가다가 갑자기 뭐 할 수 있다? 정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요 앞에 있는 업체한테 있는가? 요걸 평가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훈련을 아까 첫 문장에서 봤던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요일 날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if the demand,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네요. if the demand, 수요가 for electricity에 대한 수요가 극적으로 너무나 많이 exceed 하는 건 뭐 하는 거? 초과를 하면, 무엇보다 초과하면 평상시에 쓰는 사용량보다 초과했을 때 과연 해당하는 이 전기를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셧다운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그죠?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를 읽었고 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있는가? 있는가 없는가? 그죠? 평가하기 위해서 한다. 자, 그러면 A번 보셨나요? A번 끌릴 수 있어요. 끌릴 수 있다. To help 돕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help라는 동사를 본 적은 있죠. 그죠? 그러나 한 단어 봤다고 절대 이거를 정답으로 맹신하시면 안 돼요. 일단 끝까지 가시고 내용이 맞는가까지 보셔요. 내용이 맞으면 정답, 내용이 틀리면 아무리 겹치는 단어가 많다고 해도 정답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A번에 help, 뒤에 있는 이 회사를 돕기 위해서 이 회사가 뭐 하는 걸 도와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utility bill. 유틸리티 빌이 우리말로 하면 공과금이죠. 물론 공과금 안에는 지금 얘기했던 전기세 같은 건 들어있어요. 그죠? 전기세나 이런 것들 포함하는 공과금을 해당하는 이 회사가 줄이기 위해서 아니 그런 말 나온 적 없는데 지금 해당하는 이 회사에 워낙 전기비가 많이 이런 말 나온 적도 없거든요. 그죠? 그럴 거니까 앞에 있는 help라는 동사가 본문에 있는 동사와 겹친다고 하여서 저희는 A번을 쓰시면 안 돼요. A번은 일단 오답 탈락입니다. 정답으로 쓸 가능성이 없고 자, B번에 가니까 to test its ability.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니 평가하다가 뭐 evaluate만 되는 건 아니잖아. 테스트 좋네요. 뭐 할 수 있는 평가. 제공할 수 있나? 무엇을? uninterrupted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 중단 없는 서비스. 여러분 잠깐만요. 아까 저희가 왜 이런 훈련을 하나 봤더니 이 해당하는 이 업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혹시 중간에 너무 전력 소비가 많을 때 그죠? 전력의 공급이 갑자기 셧다운, 중단이 되는 거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중단이 안 되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까요? 중단 없는 서비스,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요거를 보기 위해서, 요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훈련을 한다고 했을 거니까 제 말은 답이 몇 번이란 얘기라고요? B번이네요. B번 괜찮네요. 그렇죠. 우리 C번 같은 거 쓰면 엄해요. 어떤 해당하는 기계의 전력 소비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evaluate 많이 나왔죠. 하지만 뒤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 틀릴 거니까 아니고 D번은 언급 자체를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너무 엄하니까. 됐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맞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7번에 갔던 여러분 이런 문제 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좋아하셔야죠. 왜냐하면 답이 진짜 금방 나오니까 여러분 저희가 아까 문제를 먼저 읽고요. 키워드를 뽑아보시고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의 길이가 별로 길지는 않네요. 그죠? What time will the drill start? 근데 저는 아무리 짧아도 다 기억하지 않아요. 다 기억 안 해요. 여기서 가장 센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임에 틀림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time 하셨나요? 어차피 아래가 시간인데 그거 아니고 drill 아까 계속 나왔는데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한테 묻는 의도는 해당하는 그 훈련을 언제 뭐 할 거냐 시작하냐고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아까 글을 벌써 몇 개 읽어왔어요. 그렇죠? 몇 문장 읽어뒀죠. 그리고 저는 아까 잠깐만 아까 내가 첫 번째 문장 읽은 거 안에 분명히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시면 계속 더 아래로 읽는 게 아니고 위로 치고 올라가셔야죠. 아까 읽었던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언제 해당하는 훈련합니다. Friday 하고 몇 시부터 합니다. From 뒤에 있는 시간 보이세요? 시작하는 시간은 몇 시로? 11시 AM 있나요? 있네요. 정답은 고민 없이 몇 번으로 마킹 되셔야 합니다. C번. 두셨어요? 좋아요. 이런 문제도 있어야 파트 7도 할 맛이 나는 거죠. 그렇죠? 자, 다 맞으셨길 바라고 이제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8번에 와라 뒤에 told to do 뭐 하라고 요구를 받습니까? 저희가 아까 정리했던 요구 요청사항 문제가 맞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해당하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에커맨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었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employees였으면 제가 그냥 바로 올라갈 텐데
그냥 요구 요청사항 문제라고 할 텐데 지금 보다 보니까 여기 있는 단어가 특이한 거 보이세요? employees가 아니고 뭐라고 잡혀 있다? supervisors. 그죠? 관리자. 여러분 이렇게 특이한 제3자 단어가 잡혀 있으면 이거를 꼭 뭐로 잡아야 한다? 키워드로 잡아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두 번째 문단에 갔고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갔더니 빌딩 뭐가 보인다? supervisors. 보이시나요? 빌딩 관리자분들께서는 저희가 아까 요런 표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죠. 요구 요청사항 할 때 ask 이거 하라고 요구 받으십니다. 뭐 하라고? enforce 하는 건 좀 강요를 해달라는 얘기죠. 무엇을? 뒤에 보니까 완전한 많이 쓰는 단어죠. cooperation 협조를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합니다. 누구로부터 협조를 부탁할까요? From employees 직원들로부터 무슨 건에 관해서 regarding the instructions 지시사항에 대해서 위에 언급된 여러분 위에 첫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 있다고요? 앞으로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절약하는 훈련할 거니까 안 쓰는 것들은 다 빼놓으시고 뭐 이런 얘기 흘러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는 얘기죠. 한 명의 직원도 빠짐없이 이런 거 해달라고 직원들한테 꼭 참여해달라고 강요를 누구 보고 해달라고? 슈퍼바이저, 관리자 보고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 명도 빠짐없이 일단 참여를 부탁한다. 독려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번부터 갈게요. 자, A번에 갔더니 replace, 좋은 단어 맞죠? 단어는 좋아요. 교체해달라. 낡은 그 전기로 그죠? 돌아가는 기계가 있으면 이런 것들 낡았으면 일단 교체해달라. 엄한데요? 그런 말 한 적 없으니까. 슈퍼바이저와 연관이 안 돼요. 자, B번에 가면 ensure 꼭 확실하게 보장해 주세요. The participation 참여를 누구의 참여? staff members.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죠? 해당하는 그 훈련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당연히 협조하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할 거니까 답은 몇 번으로 갑니다. B번 해주시면 되네요. 자, 답은 B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매력적인 오답이 항상 있을 수 있다. 저는 요 문제에서는 마지막 포인트로 매력적인 오답 C를 한번 얘기할게요. 자, C번에 가시면 문제가 있으면 report, 보고하세요. 무엇과 있는 문제가 있으면 히링, 난방이나 아니면 냉난방, 그죠? 냉난방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고해라. 여러분, 혹시나 아까 저희가 정답으로 갔던 두 번째 문단을 막 읽다 보시면 요런 냉난방 얘기가 나온 부분을 읽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여기 보고 답 쓰는 게 맞는데 also 바로 뒤에 보시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라고 하며 뒤에 있는 관리과 직원분들이 뭘 할 거라고 했어요. Will be checking the heating and cooling system. 여러분 여기에서 heating and cooling이 나온 적은 있지만 그게 언급이 됐던 이유는 앞에 있는 관리과 직원들이 뒤에 있는 시스템을 뭐 할 거라고? 체크할 거라고 나온 거지. 그쵸? 아까 얘기했던 8번의 키워드 뭐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관리자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항상 저희는 파트 7은 중요한 거 꼭 잊지 마셔야 하는 건 질문에서 묻는 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온 듯 하나 이거는 누구와는 상관이 없다? supervisors와는 상관이 없다. 누구와 상관이 있다? maintenance 뭐라고? 크루와 연관이 있는 일이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특강의 주제 두 가지.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잠깐만 서머리를 하면 문제 푸는 순서. 뭐부터 읽어요? 질문부터. 두 번째는 어디로 갑니다? 지문으로. 세 번째는 뭘 확인합니다? 보기를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최고의 순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속 우리가 지금 모든 지문마다 있었던 문제가 뭐였다고요? 요구 요청사항 문제. 빈번히 출제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주세요.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파트 7 지구에서 파트 7을 제일 잘하는 차성희 강사였고 여러분 내일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